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주의 풀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미국장은 고점 돌파 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 조정된 폭이 전형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도 이러한 미장과 지수 선물의 영향을 받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주 중 테슬라는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배터리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배터리하면 제가 또 일가견이 있는데 차세대 셀을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소문난 잔치처럼 대단할지 먹을 게 없을지는 곧 알게 되겠네요. 보시면 테슬라 배터리데이 기사에서 서학겜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코로나 이후 우리 장을 이끌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쓰지는 않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시장을 이끌었고 해외 투자도 많이들 하셨는데 시장은 이를 서학개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국제유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장기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에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리비아의 수출 재개라는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허리케인 이슈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오펙과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합의 이행 강화 의지로 배럴당 4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하여 1150원대에 진입했네요. 중국 위안화 강세와 최근 이어진 엔화의 강세까지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스가 총리로 교체 이후에 첫 일본 통화정책이 이번 주에 열린다고 했었는데 BOJ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구로다 총리는 이어지는 엔화 강세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지만 이렇다 할 정책 수단은 없었습니다. 시장은 엔화의 강세에 베팅하고 있고 달러의 약세 그리고 일정 폭 이상의 조정을 받은 미국 기술주들의 박스권이 미 대선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연말 양도세 이슈가 다가오겠죠? 해마다 계속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을 보면 12년 말 코스피는 한 종목당 100억, 코스닥은 50억에서 14년 말 코스피는 한 종목당 50억, 코스닥은 40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발은 크지 않았어요. 이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적은 비율이었거든요. 이것이 16년으로 오면서 25억, 20억, 그리고 15억으로 되더니 작년 말에는 10억으로 됐습니다. 올해 말에는 이것이 3억으로 줄여집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고 이제는 해당되는 투자자들의 비율도 많아졌고 특히 올해는 감소폭이 거의 70%나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발이 크고 국민청원에서 여러 번 올라왔을 정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혔듯이 이제 2023년부터는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올해 강화되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이것이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말 주주명부 기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각 시장의 한 종목당 3억 초과 시 대주주가 되어 내년 4월 이후부터 매도 시 30%가량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억이라는 돈은 자칫 커 보일 수 있지만 3억이 대주주 요건이라면 연말에 개인들의 상당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6년에서 19년에 연말을 앞둔 11, 12월 개인들의 매매 데이터만 봐도 개인들의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연말 산타랠리는 옛말이 되어버렸죠. 이번에는 10억에서 3억으로 줄게 되니 1년 만에 대주주 요건이 기존의 30% 수준으로 가장 급격히 강화되어 버려서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누차 확인해 주었으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 외국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외인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외국 시장에서 벌면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에 내듯이 조세조약상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벌면 양도세는 자국에 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대주주 기준은 달라요. 외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종목별 25%를 가져야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1에서 2% 정도,
혹은 3억을 가지면 대주주거든요. 우리와 다르게 외국인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처럼 연말 양도세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3억, 즉 기존의 30% 수준으로 되어버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외인들은 국내 투자자들과의 다른 대주주 요건과 이어지는 달러 약세, 환율 하락을 등에 업고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가져가게 되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또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모든 투자자로 확대되니 우리는 2023년부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폐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만 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거래세까지 폐지하면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거래세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지금까지 밝힌 것을 보면요. 사실 이번 주는 유망한 스몰캡들의 기업 분석을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환율 상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양도세 이슈를 말하다가 그만 너무 길게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기업 분석은 다음 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일단 차업주 채널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빅히트나 이런 핫한 기업들의 분석을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규모의 기업들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누구나 그렇듯 저는 큰 수익률을 좋아합니다. 일정 규모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큰 기업의 상장이라면 공모 청약자가 아닌 이상 그들만의 잔치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케바케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다음 주는 기업 분석을 하겠습니다. 차업주 채널이 시장의 관심과 높은 조회수를 위해서 빅히트 같은 기업을 다룰지, 아니면 소신대로 시총이 작은 유망 기업들의 기업 분석을 다룰지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재무 관련 영상도 계속 쌓아가서 저희 차업주가 주식 투자에 어떤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분석할 기업도 쌓여있고 해서 스케줄 조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 주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차업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